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토론의 송인호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국토 개발 사업이라는 새만금 사업이 시행 25년째를 맞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이 물에 잠겨 있고 전북의 성장 동력이 될 거라는 기대와는 달리 새만금의 영향이 아직까지는 피부에 닿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새만금 추진의 속도감이 더해질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최근에는 새만금 수질 문제가 다시 떠오르면서 개발 방법에 대한 논란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시사토론에서는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함께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지 국회의원 자리하셨습니다. 예, 전주완산을 이상지입니다. 네, 이형규 전라북도 정부부지사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창환 전북대학교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최순열 사단법인 새만금 발전추진협의회 이사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질문은 이 의원께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 의원님, 새만금 특별법이 개정된 게 2007년이었고요. 2012년에 한 차례 개정을 했고 이번에 또 한 번 이제 특별법 개정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국토교통위를 통과했죠. 그 통과한 특별법의 특징, 주요 내용, 핵심적인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새만금 사업은 노태우 대통령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25년 동안 지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들은 국무총리실에 이 모든 걸 정부 부처를 통합 조정해가지고 새만금 개발에 속도감을 좀 내게 하기 위한 새만금 추진 지원단을 설치하는 정부 조직을 바꾸는 아주 큰 중요한 법을 통과를 했고요. 네. 근데 거기에서 좀 더 나아가 외국인이나 국내 투자자들 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업 시행자들든지 외국인 고용에 관한 완화 또 공유 수면에 대한 관리권을 새만금 개발청에 두는 기타 등등 이런 법들이 한꺼번에 통과가 됐습니다. 네. 자, 부지사님. 전라북도 역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 상당한 공력을 좀 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우선 무엇보다도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투자 유치에 필요한 어떤 규제 완화라든가 절차를 관소하는 문제, 이런 외국 기업한테 어떤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마련되어 있고요. 또 인허가업무를 새만금 개발청장한테 일원화하는 문제도 있고, 아까 이상지 의원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총리실에 새만금의 정책을 지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추진단을 만들자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새만금을 저희가 체계적으로 그리고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 생각해서 저희가 지금 역점을 두겠습니다. 아까 특히 새만금은 여러 부처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용지를 매립하는 것만 해도 농림부, 산업부, 문화관광부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고 수질만 해도 환경부, 농림부 또 SOC 도로, 철도, 항만만 해도 국토부, 해수부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의 국토부 하나 요청인 새만금 개발청이 이 여러 부처하고 관련된 사항을 조율하고 또 독려하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 이런 정책을 지원 조정할 수 있는 추진단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특히 한중 경협단지라든가 새만금 FTA 산단 조성 문제라든가 또 새만금을 규제가 없는 특례 지역으로 조성하자는 문제들이 이제 개별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느 한 부처가 지금 힘들거든요. 여러 부처가 같이 논의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총리실에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지원 조정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네. 자, 이 의원님, 여기서 궁금증이 있는데요. 자, 12년도에 새만금 특별법이 한 차례 개정이 됐는데 당시 172명이었죠. 172명의 국회의원들이 18일 만에 전격적으로 통과해서 기적이다라고 새정년 측에서 자찬을 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게 되기만 하면 굉장한 속도감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몇 년 만에 다시 또 개정을 앞두고 있는 이유, 뭐가 잘 안 되고 있다는 뜻인 거죠? 예, 지금 안타까운데요. 지금 사회자님께서 그때 기적이라고 말을 했는데 저는 그때 이게 기적이 아니고 이게 잘못된 기초공사다.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있는 상임위가 정무인데요. 거기에 국무총리가 있어요. 그 국무총리실에 새만금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때는 강현욱 전 장관님 했고요. 지금은 이제 이현택 장관님이
하고 있고 총리하고 공동위원장이에요. 거기서 잘 하고 있는데 이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으로 두든지 아니면 총리실에 새만금 개발처를 둬야 된다. 그 누누이 전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했고 이 정치적인 말을 했는데 어떻게 그냥 갑자기 가다 보니까는 국토교통부에 있는 또 그것도 장관도 아닌 외청은 차관이 하는 새만금 개발청을 만들었어요. 총리에서 추진해도 25년 동안 일이 안 됐는데 국토부 밑에 있는 청에서 뭘 일을 합니까? 그걸 계속 건의를 했지만 그게 안 받아들여지고 뭐 갑자기 이렇게 질책했지만 저는 이런 걸 미리 예고를 했고요. 그리고 강현욱 전 장관이나 이현택 전 장관님도 또 총리실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행히 이번에 국무총리실에 새만금 개발처를 두는 그 지원 추진단을 주는 이런 그 근거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새만금 개발청은 시행, 그 국무총리실에서는 기획, 전략 이런 걸 하고 정부를 조정 통합을 하면 그 좀 더 지금부터는 속도감이 붙을 네.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동안의 새만금을 보면은 총리실 산하에 새만금위원회가 있었고요. 국토부 외청인 새만금 개발청이 실행을 했었는데 사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외청이 힘이 없지 않습니까? 예산을 뭐 본격적으로 따올 힘도 부족하고 그래서 예. 국무총리실에서 챙겨야 되는데 못 챙겨서 계속 그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번 특별법 개정안에는 그 이른바 컨트롤 타워를 만들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실제로 그 도민들의 시청자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보면 굉장히 정신이 사나울 겁니다. 그러면 농지는 농림부, 산다는 산업통상부, 예? 환경은 또 환경부, 신항만은 해수부, 또 도로는 국토부, 또 뭐 한중 경협단지를 한다고 그래요. 예산은 또 기재부. 정부 부처가 이렇게 다 그 흩어져 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은 국토교통부 내에 있는 그냥 청입니다. 근데 어떻게 청장이 이걸 다 정부 부처를 조정합니까? 원래 있던 대로 이제 국무총리실에는 국무조정실장이라는 그런 각 장관 부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국무총리실에서 하는 게 맞았다. 근데 이제 아무튼 새만금 개발청이 그 태어나지 않을 청이 태어났지만 그래도 이제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청을 잘 시행을 할 수 있고 실행을 할 수 있는 부청으로 잘 활용하고 네. 그 대신 이제 추진 지원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각 부처를 조정 통합해서 좀 빠르게 속도감이 날 수 네. 있게끔 하는 그리고 또 특히 한중 경협단지나 한중 FTA 산업단지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총리실에서 추진 지원단이 잘 설계를 하고 새만금 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야 좀 속도감이 있을 거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창환 교수님. 예. 자, 이렇게 자꾸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예. 정치적 이해관계로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지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나 셈법에 따라서 오히려 새만금이 좀 휘둘리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도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좀 다른 면에서 봅니다. 뭐 이 특별법 개정안은 새만금 개발에 도움은 분명히 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새만금 개발 방법이 현실적이지 못한 면이 있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을 지금 받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2003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금으로 13년 전에. 그때 우리는 다 들었습니다. 새만금은 95%가 완성이 됐다. 곧 된다. 그때 저희는 이 사업은 앞으로도 20년, 30년이 갈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수질은 10년 후면 2012년에 완전히 해결된다. 그럴 수가 없다. 더 나빠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계획상으로는 그렇게밖에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미 보시다시피 아직도 언제 사업이 끝날지 모르고 있고 그다음에 수질은 새만금의 그 호수 지역이 평균이 5급수. 원래 3급수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표보다도 훨씬 높고요. 일부 지역은 6급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6급수라는 건 더 이상 뭐 수질의 가치가 없는 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지금 부분 유통하고 있는 이것까지 닿는다면 뭐 언제 6급수가 될지 모르죠.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6급수가 되는 순간 새만금의 대부분의 사업은
진행할 수가 없게 됩니다. 즉 이것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현재 사업 진행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이 전라북도 사람들의 꿈인 새만금 사업이 허무하게 많은 돈을 집어넣고도 네.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수질 문제는 다시 큰 주제로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최순열 이사장님, 새만금 발전 추진 협의회가 새만금 개발청의 등록기관이죠. 이 사단법인으로 네, 사단법인. 등록되었습니다. 자, 이번 민간으로 구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을 바라보는 시각이 좀 남다를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사안별로 새만금 개발청을 비롯해서 관련 정부 부처별로 나누어져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총리실 산하 새만금 사업 추진 지원단이 설치되면 일관성 있는 정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새만금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만금 관련 3개 시군 지자체의 이해관계로 관할 행정권이 확정되지 않아서 결국 특별법까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행정구역이 확실하지 않아서 지번을 부여받지 못하고 등기를 못하여 재산권 행사에 지장을 받아왔습니다. 지자체 간 다툼 행정을 바라보는 민의 마음은 불편하였는데 특별법 제정으로 불편함이 가벼워지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전북지역 단체장님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에게 말씀 올립니다. 특별법이 개정되어 지역 간 이해관계가 없어졌으니 전 도민의 의견을 한대로 모아서 한 목소리를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전북 도민 전체가 일관되게 합리적인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도민들을 이끌어 나가 주십시오. 그래야만 온 국민들의 관심을 얻어서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간척 사업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한 이정표를 남기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여러 가지 이제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자, 지금부터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그 의미와 과제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죠. 자, 이 의원님. 예. 가장 눈길을 끈 것은 총리실 내 새만금 사업 추진 지원단 설치 운영에 관한 개정안이죠. 이것은 앞서서 새만금 총리실 산하에 새만금 위원회가 있었는데 이것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새만금 특별위원회는 총리가 좌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에서 한 명 공동으로 거기는 전체적인 걸 기획하는 걸 대통령과 국무조정회의에 들어가고 또 각 부처의 장관들과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고요. 그 새만금 개발청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일을 하는 곳인데 이 새만금 특별위원장 한 분만 달랑 있고 그 일을 해가지고 새만금 개발청과 조율을 하고 각 부처와 이렇게 조율할 수 있는 그런 간사단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실례로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세종시 지원단 그리고 제주도 정책 지원단 같은 것은 세종시와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총리실 산하에 그 법적 근거 갖고 사람도 있어요. 그때 제주도와 세종시가 이렇게 빨리 추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새만금은 그런 추진 지원단이 당연히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만드는 건 제가 총리실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의지가 약한 거죠. 머리만 있고 몸통이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번에 송하진 지사님 또 이행규 부지사님 오셨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 여당, 야당 의원을 설득하고 또 우리 지역의 김윤덕 의원, 또 정성 의원, 신기남 의원 이런 분들이 이 법을 통과하는데 굉장히 협조를 많이 해줘가지고 큰 옥동자를 낳았다. 정부 조직을 바꾸면 예산과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행안이나 이런 데서. 근데 이런 큰 법을 정치권이 똘똘 뭉쳐서 해냈다. 전라북도 분들한테는 축하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부지사님. 네. 좀 전에 이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부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자, 그렇다면 그동안 반대를 해왔다면 같은 이유로 앞으로도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전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새로 기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예산 파트나 조직을 담당할 때는 반대하는 특성이 있고요. 또 하나는 총리실에서는 지난번 정홍원 총리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있을 때 새만금 개발청을 그래서 총리실 원한 게 아니고 전라북도 정치권이 막 요구를 해서 개발청을 만들어졌는데 또 내가 있는 동안에 또 뭐 바꾸단 말이냐 하여튼 그런 또 심리적인 게 있었습니다.
이제 국토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 새만금 개발청이 자기 산하인데 청장이 국토부 사람이 아니고 총리실 사람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또 총리실에 추진단이 생긴다면은 총장도 총리실 계속 오는 거 아니야.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장관이나 차관 얘기해 보면은 뭐 수긍하는데 밑에 1급 이하들이 적극적 반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내부적인 복합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정부의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위에서 그래서 부처 의견을 다 듣고 또 의원님 얘기를 듣고서도 통과시킨 것은 정부 부처 반대 이유보다는 새만금의 총리적 지원단이 필요하다는 그런 당위성이 훨씬 더 압도했기 때문에 됐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제 법사위라든가 본회의 통과가 있는데도 뭐 여야 어떤 당 대표라든가 이런 데서도 새만금은 어떤 정부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사업으로 나가려면 총리실 차원에서 어떤 관심이라든가 표명, 지원 조직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쉽지는 않으리라고 봅니다만은 통과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네.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정부와 좀 다른 입장이 있는 게요. 자, 기업이 새만금에 기업이 들어오면 기업에 대한 허가 문제, 그다음에 외자에 대한 유치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도가 할 일이 있고 시군이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지금 새만금은 그 3개 시군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이 사무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번 그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의 핵심 중에 하나가 모든 새만금 사업에 관한 인허가 업무를 개발청으로 인허하자는 겁니다. 인허하는데 다만 이제 정부에서는 주요한 인허가 업무라든가 주요 사업은 개발청이 하더라도 현재 시군 단위에서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요. 쓰레기를 치운다든가 이런 사업은 아직 행정교육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뭐 도에서 해줬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원래 정부가 이렇게 됐는데 어쨌든 지금은 우리 새만금 그 특별법이 생기고 위원회가 생기고 있고 또 청이 만든 취지가 새만금 사업의 어떤 투자 유치를 위해서 인허가 업무를 단순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고 빠르게 하자, 효율적으로 하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인허가 업무나 모든 행정 업무를 민원 업무를 한 군데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개정안에는 일어나 개발적으로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수정해서 의결이 됐습니다. 네. 자, 이상직 의원님. 예. 그 새만금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가 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커왔는데 사실 새만금의 대부분은 아직도 물에 잠겨 있어요. 그렇죠. 아직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새만금에 대한 그 따뜻한 온기가 도민들한테 하나도 전달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더더욱 집중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하단 말입니다. 집중적인 예산 투자가 필요한데 이 의원께서 주장하셨던 새만금 특별휴게 설치 의무화 이 부분이 안 됐어요. 이 안 된 건 상당히 아쉬움이 남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도 뭐 벤처 기업을 하고 또 더 많은 또 일자리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또 이 국회에 들어가는 사람으로 해서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예산입니다. 돈이 있어야 되는데 정부가 이제 25년 동안 그 돈 문제를 가지고 지원 안 했다는 것은 립서비스만 한 거죠. 그런 면에서 이번 특별회계가 반영이 안 된 부분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방 자치단체가 그러면 그런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 그건 또 없습니다. 국가재정법상 자체 세입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를 못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 새만금 추진 지원단이 이제 만들어진 만큼 새만금 특별위원회와 총리와 추진 지원단에서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부분은 또 다음 단계에서 숙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 교수님. 그 이번 개정안 가운데 가장 그 눈길을 끌 만한 게 있다면 무엇을 꼽을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상 지금 옛날보다는 좋은 환경이 된 겁니다. 과거에는 많은 전라북도민들이 산업단지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모든 게 농지를 만드는 계획이었어요. 그러한 그 정부는 농지를 만들고 있는데 우리는 산업단지를 만들겠다고 오랫동안 논쟁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그 계획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때 너무나 지금 많은 부서로 나누어지니까 일이 추진이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지금 하나의 어떤 그 컨트롤 타워가 생김으로써 과거보다 목적도 분명해졌고 그 다음에 어떠한 그 컨트롤 타워도 생긴 면으로서는 굉장히 어떠한 발전이 있었다. 하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에서 주는 돈을 어떻게 쓸 것이며 어떤 계획을 할 것인가는 아직도 사실은 굉장히 이제까지 우리가 많은 그 시행착오를 겪어온 것처럼 아직도 그것은 시행착오 중에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돈이 적으면
군산 쪽에 집중을 해서 이것을 빠른 시간 내에 끝내야 된다. 이러한 그 어떠한 그 현실적인 안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 돈들을 적은 돈을 새만금 전체에다 뿌려놓고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사업화 만드는 이러한 방식이라든지 그냥 수질에 대한 것을 무조건 될 거라는 어떠한 현실성 없는 믿음을 가진 계획을 가지고 계속 추진을 한다든지 따라서 앞으로는 이제 다음 단계는 이렇게 많이 바뀌어 왔으니까 이제 진짜 새로운 계획을 제대로 만드는 어떤 스텝으로 이제 들어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최순영 이사장님. 예. 자,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새만금 사업에 속도감이 생길까 하는 의문점이 좀 있어요. 대선 때 약속과는 달리 뭐 정부의 재정 지원 여러 가지 안 되고 있는데 큰 밑그림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다는 느낌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예. 보십니까? 지난 5월 27일 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은 민간 자본을 유치해서 새만금을 개발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단체는 여기에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삼성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일부는 삼성이 새만금에 투자 약속을 하고 투자를 미루는 것이 정치적인 약속이었다 또는 물 건너갔다 등등 말이 많은데 이런 말에 앞서서 민간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이 물밖에 없는 새만금에 기반 시설까지 갖추어가면서 투자할 민간 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곳에 민자를 유치한다는 것은 정부는 손을 놓고 시장 논리에 맡기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기반 시설은 국가의 몫입니다. 사업 기간을 보면 1단계가 2017년까지, 2단계가 2022년까지, 3단계는 2023년부터 언제까지라고 결정되지도 않았습니다. 정부는 기반 시설만이라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현장이 눈에 보여야 중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국내 기업인이든 밑그림을 그리고 세밀하게 검토해서 투자하게 될 것인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요, 부지사님 질문 드릴게요. 새만금에 지금 9개 공구가 있는데 이 9개 공구 가운데 3공구는 거의 완성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6개 공구, 면적으로 따지면 200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나요? 방수제 공구 네, 말씀하신 거. 전부 다. 예. 그럼 6개 공구는 그 직접 개발할 민간 자본이 해라라는 입장으로 알고 있어요. 이제 구역을 말씀하시는 네네, 거군요. 구역이요. 예. 이제 새만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아까 좀 보충하자면은 새만금은 엄연한 국가 사업인데도 사실은 사업 기간이 너무 길고 5년 임기 내에 대통령이 성과를 내기가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구약은 했지만 딱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성과가 어려우니까 약간 좀 관심이 적어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라북도가 당장 우리가 힘을 쓰지 않으면, 힘을 모아주지 않으면 이게 사업이 속도가 안 나니까 계속 챙길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고, 다만 지금 더디다고는 하는데 지금 방주제를 따라가 보면 양쪽에 물만 보입니다. 근데 안쪽에 방수제를 쌓고 있는데 방수제 쪽을 달라보면은 정말 끝이 안 보이는 푸른 초원이 보입니다. 거기 고라니 뛰어다니고 이미 거기에는 많은 땅이 지금 한 50%의 땅이 드러나 있고 땅이 그 뒤에 이제 초지가 조성되어 있고 어떤 생태계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아직 거기를 일반인들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보지는 못하지만 곧 도로가 뚫리고 이제 항만이 개설되고 그러면은 아마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마음에 와닿을 거다 그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그 한중 경협단지라든가 한중 FTA 산단이라든가 뭐 규제 특례 지역으로 설정 무죄 논의가 있기 때문에 총리실에 추진단이 생기고 이게 법이 시행되면은 그리고 외국인 투자들한테 여러 가지 규제 완화라든가 인센티브가 주어지면은 저는 속도가 좀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공급 문제는 그 농생명 용지에 대해서는 지금 농어촌공사가 사업 시행자로 돼서 잘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관광 레저 용지라든가 복합도시 용지는 어떤 사업 투자자를 구해서 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민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직 도로라든가 항만 이런 것들이 안 된 상태에서 공항도 없는 상태에서 당장 이게 땅을 매립해서 이게 분양이 될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어떤 분양에 대한 어려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좀 주저하고 있는데 저는 도로 항만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면은 그런 투자자들이 나타날 거라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상재 의원님. 조금 전에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자,
국책 사업이 어느새 슬그머니 민간 사업으로 변환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 대부분의 민자 사업 거의 성공을 못 하거든요. 새만금도 그런 처지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예, 지금 뭐 공감을 하는데요. 근데 지금 조금 전에 최 이사장님 말씀하신 게 정답입니다. 인프라를 먼저 깔아달라. 예산 탈행하지 마시고 25년 동안 뭐 립서비스 했으면 그걸 끝이죠. 이제 이번에 그 추진 지원단이 생기면 컨트롤 타워가 생긴 만큼 공공 부분, 내륙 도로, 동서 도로, 고속도로, 그리고 신항만 빨리 앞당기고, 그리고 여기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지금 빨리 국제공항 승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인천공항에서 충청도 의원들은 경전철로 해가지고 장항선으로 홍성으로 연결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경전철입니까? 인천공항에서 그 장항선 홍성을 연결해가지고 새만금 익산으로 가면 서해안철도 하면 돈도 얼마 안 들어요. 국토교통부 내부에 그 분석을 다 해놨는데 이런 것들을 빨리 끌어내야 돼요. 예를 들면 뭐 제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충청도의 여당이든 야당이든 경기도 인천에 있는 여당 야당 모여가지고 서해안철도 추진 지원단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국제공항은 되면 실크로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 실크로드 역사인데, 그러니까 예산을 빨리 많이 가져와가지고 인프라만큼은 정부가 해야 되니까 빨리 하게끔 만들고, 그 대신 우리 전라북도 새만금에 맞는 내생적 발전 모델의 밑그림을 그려야 돼요. 그거에 목소리를 내는 분이 없어요. 근데 실례로 7년 전에 제가 뭐 이스타항공을 창업하면서 군산에 본사를 두고 이 지역을 살리겠다 해도 냉소적이고 손에 장을 지지겠다. 그 결과 7년 후에 군산은 10만 명인데 15만 분이 못 옵니다. 근데 청주는 어떻게 했냐면 여야 뭐 지자체 언론 할 것 없이 똘똘 뭉쳐서 지역 항공이 잘 돼야 국제공항이 산다. 오늘 7년 후에 100만 명이 230만 명이 됐고 호텔이 23개가 있는 지금 11개 동시에 짓고 있어요. 그럼 34개. 인구가 지금 전주보다 적었던 그 청주가 20만 명이 많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 말해요. 청주가 뭐 청원하고 청주가 합병해서 그렇다. 통합해서 그렇다. 7만 명뿐이 안 늘었어요. 13만 명이 늘은 건 중국 사람이 그냥 너무 많이 오니까 호텔이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일자리가 많으니까 인구가 오는 겁니다. 이렇듯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인프라인데 빨리 앞당기는 거 국제공항이 빨리 돼야 되고 그다음에 서해안철도 같은 인천공항에서 한 40, 50분이 몰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속도감 있게 지방정부와 정치권 그리고 그 정부에 압박을 해가지고 좀 끌어내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LH 진주로 빼앗겼고 프로구단 한다고도 안 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MOU 했지만 그들은 철도나 공항이나 항만이 되고 도로가 되면 뭐 서로 올라올 겁니다. 삼성전자 필요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만 되면 글로벌 기업들이 농업, 식품, 관광업체들 또 항공 관련된 뭐 그 MRO니 뭐 항공 내저 관련 업체들 이런 또 농식품 글로벌 중국이 굉장히 먹거리가 취약하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서로 뭐 밀물같이 몰려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선순위는 내생적 발전 그 모델은 인프라를 빨리 구축하는 거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가 새만금 특별법 개정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특별법 개정 문제보다 일부에서 더 시급하다고 주장하는 것들이 바로 수질 문제죠. 환경부가 이달 말까지 수질 평가를 실시하면 10월에 새만금위원회에서 새만금 담수 여부를 결정한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최근에 새만금 수질이 크게 악화됐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오 교수님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지금 동진강, 만경강의 수질이 2003년 이후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더 나빠진 상태고요. 지금 새만금 호수 내에 있는 수질이 COD 기준,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COD 기준으로 볼 때 평균 5급수, 그다음에 심한 곳은 6급수에 해당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특이한 것은 작년에 동일한 시기에 만경 동진강의 수질에 비해서 수질이 더 나빠진 것이 아닌데도 새만금 내부의 수질이 나빠진 것이죠. 이것은 그동안에 상당히 많은 그 오염물들이 새만금으로 유입이 됐고, 그다음에 과거에도 여기에 아마 새만금을 닫을 때 엄청난 생명체들이 죽어서 밑에 깔려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빠져나갈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이 드디어 이제 오염물로 작동을 하기 시작한 포인트가 아니냐. 네. 이런 포인트는 앞으로
오염을 굉장히 빠르게 진행시킬 가능성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지 못한다면 잘못하면 진짜 이 사업은 잘못 끝나버릴 수 있다. 이제 아까 이제 우리 부지사님이 얘기하셨는데 안에 땅이 많다고 하지만 여기에 산업단지를 만들려면 이 땅을 어디까지 돋아야 되면 물이 안 들어온 높이까지 돋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장이 있는데 물이 한번 들어와서 공장이 다 망쳐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것을 엄청나게 돋아야 되는데 필요한 돈이라든지 토사는 구할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물이 육급수를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어떠한 그 수질 면에서나 모든 것들이 비현실적인 계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라북도가. 그래서 현실적이 돼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라북도 입장에서도 수질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계시죠? 우리 오 교수님이 약간 좀 어떤 수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수질 개설을 위해서 한 2조 4, 5천억을 투자했습니다. 주로 이제 상류 지역 이런 만경강하고 동진강이 있는데 여기 들어오는 상류 지역에 하수도라든가 하수처리장을 설치해가지고 이 만경강이나 동진강의 상류 지역의 수질은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수치로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이게 TP입니다. 이제 BOD하고 TP가 이게 총인이라고 합니다. 총인도 이게 만경강도 이렇게 좀 급히 좋아지고 있고 동진강도 좋아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BOD라고 하는데 BOD도 좋아지고 있고 특히 금년도 들어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좋아진 것은 작년 말에 전주의 하수처리장이 이제 완공이 돼서 금년도 준공되기 때문에 이제 그동안에 투입한 돈의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확실하게 이제 눈에 띌 정도로 상류 지역의 유입수의 물은 좋아집니다. 다만 아까 이 호수내 쪽의 어떤 수질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은 여러 가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죠. 안에 있는 흙을 퍼서 땅을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 흐르는 길이 바뀌고 또 땅이 드러나다 보니까 물이 이제 이게 흐르는 게 이게 정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일시적인 현상으로 생태계가 지금 충격을 먹어서 약간 좀 COD라는데 이런 현상이 안 좋은 건 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생태계가 방조를 막았으니까 생태계가 충격받는 건 사실이겠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들어서 상류 지역에 깨끗한 물들이 정화된 물들이 들어오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자님께서 수질 중간 평가를 해서 담수 문제를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정부는 담수 이미 모든 새만금 계획의 MP상에는 담수를 전제로 짜진 겁니다. 바다보다 1.5m 낮은 것, 담수를 전제로 모든 어떤 도로라든가 무슨 항만이라든가 농업용지라든가 이런 계획이 다 짜져 있고요. 다만 금년도 2020년까지 어떤 수질 목표를 우리가 정해놨는데 금년도 한번 중간 평가해봐서 그 중간 20년도 수질 목표가 달성할 수 있는지 한번 평가해보자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고요. 그 결과 좀 달성 여부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해볼 거고 좀 어렵다고 하면 정부가 추가적인 대책을 해서 수질이 깨끗할 수 있도록 20년 내는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최순례 이사장께서는 세 분 말씀 듣고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제가 지금 새만금 공사 현장을 자전거 타고 반팔을 입고 그리고 돌아다니라고 이렇게 얼굴이 새까맣게 탔습니다. 저는 우리 오 교수님 생각하고 견해가 좀 다른데 이 새만금 오염이 어째서 드는가, 어째서 그 COD 수치가 많이 나오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 원인은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외부적인 요인은 물론 그 전주에서 나오는 생활 하수 또는 산업에서 나오는 오수 이런 것들이 주범이 됐는데 그런 것들을 지금은 많이 시설들을 해가지고 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오염이 많이 드는 것이 익산 완공단지에 축사가 있는데 115가구가 축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8만 4천 대의 가축을 기르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563억을 들여서 처리 시설을 했습니다. 처리 시설을 했는데 그것을 이용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 원인을 보니까 톤당
그러니까 드럼으로 한 5드럼 정도의 처리를 하는데 18,000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일부 그 축산인들이 네. 밤에 방류하고 새벽에 좀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방류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수질이 많이 오염되고 있는데 그 시설을 잘 이용하면 외부에서 흘러드는 그런 오염은 축산 폐수나 이런 것들은 잡을 수 있다. 잡을 수 있습니다. 토론을 마칠 시간이 훌쩍 됐습니다. 자, 시간이 워낙 모자라서 끝으로 마무리 말씀을 30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창환 교수님부터 시작할까요? 예, 뭐 2003년도에도 얘기했지만 이 수질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10년 안에 잡힌다고 얘기했지만 그 전문가들은 지금 반성하지도 않고 아무도 반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13년을 기다렸습니다. 앞으로 몇 년을 기다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좀 더 어떠한 그 장밋빛의 꿈보다는 현실적인 제대로 전라북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 어느 것이 진짜 돈이 되느냐를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환경이라는 것이 돈을 못 벌게 하는 게 아니라 환경을 지키는 것이 정말 전라북도에 큰 돈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 이거를 좀 꼭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최순열 이사장님. 네, 먼저 이 나라를 이끄시는 분들에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새만금을 지역적인 관점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새만금을 바라봐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역 도민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새만금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질 때 사업을 시행하는 정부나 곳곳에서 힘들게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국책 사업이므로 전 국민이 관심을 가져주는 것이 당연한데 가져주신다면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네. 저희 새만금 발전 추진 협의회도 도민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전 국민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네, 이상직 의원님. 그 새만금 추진 지원단이 총리실에 설치되는 만큼 제 상임위에서 끝까지 잘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국회 예결특위위원회 올해 선정이 됐습니다. 그 새만금뿐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관련된 예산을 열심히 챙기겠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 세 번째, 기금운용본부를 제가 문재인 후보한테 건의했고 또 그 뒤에 전라북도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기금운용본부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500조입니다. 삼성전자 200조도 안 됩니다. 삼성전자보다 더 큰 기금운용본부 회사를 가지고 왔고 또 도에서는 세계 태권도 대회를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정부 조직을 바꾸는 새만금 추진 지원단을 똘똘 뭉쳐서 끌어냈습니다. 앞으로 말로 하는 정치, 말로 하는 리더십을 끝내고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실천하는 그런 정치뿐만이 아니고 그 민생 현장에 뛰는 그 심부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영규 이사님. 네. 새만금은 91년도에 착공한 이래 이제 환경 문제도 그렇고 여러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제 20년 만에 방조제가 완공이 됐습니다. 이제 많은 땅이 드러나고 있고 이제 도로, 철도, 항만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한중 경협 단지라든가 그 규제 특례 지역 이런 것들이 거론되고 있고 이번에 세특법 개정에 따라서 총리실 추진단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시행되면은 새만금의 새로운 동력을 받고 새로 우리 성과가 좀 속도가 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새만금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려면 아직 많은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개정안 통과와 시행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수질 문제 해결은 더욱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새만금의 방향과 개발 방법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인 결정에 의한 업그레이드 수준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위한 본질적인 고민이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사토론 마치겠습니다.